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한국전력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장중 8%대까지 급락하면서 35,000원마저도 붕괴가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위기가 시작된 거지 아니면 이제 그 현 시점이 저로의 어떤 그 매수 기회가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한국전력은 이제 삼성전자와 상당히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자, 오늘 그 한국전력과 삼성전자와 한국전력과의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또 이제 도움이 되시리라고 보고요. 자, 이제 그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임박이 됐습니다. 상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중소형 가치주들이 본격적으로 랠리가 시작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가치주 대세론을 말씀드리면서 1990년대 초에 저퍼혁명, 자산주 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당시 이제 저퍼주 그리고 이제 그 자산주 혁명은 그냥 1, 200% 정도가 아니라 뭐 수천 프로씩 한 2년 정도, 2년 반, 3년 정도에 걸쳐서 수천 프로씩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저는 그와 상당히 유사한 파동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중소형 가치주들 좋아하시는 분들, 중소형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제 가치주 대세로 특집 교재를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제작하고 판매를 해왔는데요. 좀 번거로운 점도 있고 또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편 판매는 이제 그 중단하도록 했고 대신에 이제 체험 VIP 회원을 모집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체험 VIP 회원에 가입하시면 가입과 동시에 이제 그 베스트 최고의 승부주 네 종목을 이제 회사 개요부터 상승 논리, 목표가, 전략 등에서 이제 네 종목을 바로 문자로 이제 보내드리는데요. 그 네 종목 중에서는 이제 대형 가치주 두 종목 있고 중소형 가치주가 두 종목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제가 두 종목, 특히 이제 제가 좀 갖고 있는 종목이 있다고 그랬어요. 조금 몰랐는데 저는 이 종목이 굉장히 크게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입이 확인되신 분들은 제가 직접 그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뭐 네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국전력 또 삼성전자 그리고 중소형 가치주 두 종목을 제가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 한국전력 장기 연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연봉 차트입니다. 월봉이 아니라 지금 2014년서부터 현재까지 연봉이 되겠고요. 자, 2014년도에 이제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5조, 7조, 11조, 12조. 그러니까 2016년도에 주가가 63,000원 고점을 찍을 때 영업이익이 12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주가하고 이제 실적하고 반드시 일치된다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간에 주가의 큰 산은 결국 이제 실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계속 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21년도에 5조 8천억 적자 안 하고 2020년도에 최악이었습니다. 32조 적자 안 하고 적자폭이 이제 23년도에 적자폭이 크게 축소가 되고 드디어 이제 2024년도에 이제 8조 3천억 흑자 전환이 되고요. 올해 이제 예상 영업이 최근 보고서 보니까 16조까지 나오더라고요. 뭐 14조, 15조 정도 가능하지 않나.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가격대가 이제 사실 뭐 여전히 3만 원대인데 영업이익이 14조, 15조란 말이에요. 근데 과거 2016년도 당시 주가가 6만 3천 원 오를 때 12조니까 주가가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뭐 5만 원 이상 가도 뭐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국전력은 이제 그 가치주의 출발점이고 가치주의 최고의 주도주의자 가치주의 어떤 인덱스 차원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조정을 받는 것은 가치주 내에 상당 부분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가치주보다는 제가 보기엔 중소형 가치주 쪽이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10년 만에 상승 에너지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9년 동안 빠지다가 이제 그 작년에는 이제 하방 경직을 보이고 올해 이제 본격 10년 만에 상승 전환을 보이는데 그 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1년 아직 이제 뭐 상반기가 지나갔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4월서부터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한국전력을 4월서부터 추천을 했죠. 자, 한 해 오르고 1년 오르고 끝날 추이 아니죠. 제가 이제 그 저희 회원분들도 그렇고 또 이제 간혹가다 방송을 통해서 일반적인 대세론이라는 것은 보통 3년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3년. 그러니까 2025년, 2026년, 2027년. 2027년은 이제 그때 가서 고민하도록 하겠고, 하여튼 내년까지도 가치주 대세론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세론의 어떤 그 핵심은 뭐냐면 그동안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 상법 개정안 신정부 들어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 저평가 요인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는 그나마 어느 정도 저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소형주들은 워낙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철저하게 투자자들한테 수혜를 받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중소형 가치주에서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옵니다. 뭐 공감하실지 아닐지 여러분들께서 결정할 문제고요. 이게 하루하루가 저희 회원분들 오늘 또 방송을 많이 들으실 텐데 내용을 아실 거예요. 하루 사이에 주가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이제 그 가치주 특집 교재 2탄에서 나온 종목이 뭡니까? 뭐 풍산 같은 거, 뭐 효성은 1탄에서부터 나왔죠. 불과 한 2주 만에 주가가 100%가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한 타임 하루 강하게 올라오면 따라서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자, 여하튼간 10년 만에 상승 전환, 10년 만에 상승 에너지를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역시 그 실적이 적자 지속에서 흑자 전환되고 흑자 기조가 완전히 자리를 잡는 거죠. 실적 메가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요. 자, 올해 배당이 지금 이제 최근 보고서를 보니까 배당이 대략 한 5% 정도 준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5% 정도면 사실 그 많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가치 대세론의 상당히 그 가치 대세론의 중심이다,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도주의고 선도주의죠. 그러니까 대형 가치주가 좀 주춤한 사이에 중소형 가치주 쪽으로 매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또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봉을 좀 길게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4만 원 찍을 당시에 매도를 한번 했어요. 또 방송에서도 매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뭐 이렇게 빠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어제 특히 오늘 이제 급락하기 마련인데, 저희가 당시 이제 방송에서 3만 5천 원이 살짝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제가 맞추가 아니라 그 갭 상승 나온 날, 뭐 잠시 또 말씀드렸는데 요 날이다. 요 날 고가가 이제 그 34,650원인가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도 우리가 조정을 열어놓자 그런 얘기가 되고, 조정의 핵심 논리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가 소진됐어요. 거래 상투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그 대량 거래 상당 부분이 외국인 매도란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무서울 정도로 순매수를 하다가 그 당시에 4만 원 부근에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좀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도하기가 어렵지는 않죠. 그런데 이게 사실 회원이 아니고서는 매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가장 화려할 때니까. 자, 일봉 차트를 좀 줄여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화살표 표시된 지역이죠. 이틀에 걸쳐서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3만 5천 원이 살짝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뭐냐면 요 날이죠. 요 날에 고가가 34,650원인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 프레토 지선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갭 지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이제 사실 35,000원 미만에서는 좀 사도 괜찮죠. 사도 괜찮은데 이때 워낙 하락 파동이 세게, 하락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여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정도까지 지켜볼 만하고, 본격적으로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조정이 올 수도 있는데, 이번 조정은 이때 조정은 좀 다소 좀 길고 지루했지만 이번 조정은 의외로 짧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도하는 것은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다시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그 4만 원대, 4만 1,00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한 단계 거듭나는 거죠. 어려움을 겪고 한 단계 또 새로운 어떤 신고가를 향해서 도약한다. 요번에 가는 파동은 당연히 5만 원을 돌파하는 파동을 기대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앞서 우리가 연봉을 봤지만, 여러분들 연봉 봤지만 대세론이라는 게 우리가 3년 오른다, 3년. 물론 제가 제시한 목표 가격은 계속 수정 보완 되는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위에 차트가 올해부터 2025년 1월서부터 위에는 이제 그 한국전력의 외국인 수급 흐름이고 수급 동향이고, 아래는 똑같은 동기간 삼성전자 우선주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의 외국인 순매수 동향을 의미합니다. 수급이죠. 자,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의 한국전력 위에 차트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순매수하다가 요번에 이제 그 4만 원 부근에서 이제 순매도로 전환됐고요. 공교롭게 이제 그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는 순매수로 그동안에 뭐 지속적으로, 사실 올해부터 차트를 그렸는데 작년 하반기서부터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뭐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순매도했고, 반면에 정확히 동기간에 한국전력은 외국인들이 뭐 주구장창 순매수를 했어요. 그러던 구도가 최근에 이제 그 한국전력이 4만 원 넘어가면서 외국인들이 순매도로 전환됐고, 외국인들이 한국전력을 순매도한 반면에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는 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잘 봐야 되겠죠. 지금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을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수가 앞서 이제 뭐 코스피 지수가 한 1.5% 정도까지도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 엔비디아양 퀄테스트가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내성이 확보가 된 거예요. 그 시간 함수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뭐 된다고 봅니다. 뭐 안 돼도 어쩔 수 없는데 이거 뭐 안 되게 되면 삼성전자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전원에서 듣기로는 삼성전자 그 반도체 연구원들이 저녁 10시 넘어서까지 뭐 굉장히 일을 강도 있게 한다고 그러죠. 자, D램에서 어차피 뭐 HBM도 D램을 이제 쌓는 적층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D램에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왜냐 엔비디아도 삼성전자가 HBM 그 테스트 통과를 원하거든요. 단 이제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그 엔비디아양 공급이 결정이 된다면 하이닉스한테는 이제 다소 위기가 되겠죠. 그렇죠. 독점에서 이제 과점 체제로 바뀌고 또 삼성전자가 또 납품을 하면은 이제 엔비디아는 가격 협상력에서 유리하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죠. 하지만 또 길게 보면 사실 HBM 같은 경우는 대세죠. 그래서 보고서를 보니까 짧게는 뭐 10년, 길게는 15년 이상 장기 성장 사이클이다. 디램하고 틀립니다. 디램하고는. 이것도 약간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죠. 좀 어려운 얘기인가 하여튼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HBM의 성장성은 당분간 뭐 수십 년간, 10년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봉 차트를 좀 길게 봤습니다. 위에 차트가 이제 그 한국전력이 되겠고 아래 차트가 삼성전자가 되겠는데 아까 수급 구조 맞죠?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오를 때는 삼성전자는 외국에 계속해서 매도했고 한국전력 샀는데 반대의 경우죠. 이제 한국전력이 이제 단기 과열, 단기 오버슈팅의 조정이 들어오자마자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 매집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차트는 이제 한국전력이고 아래 차트는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가 되겠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의 현재 가격대는 지금 화살표로 해놨죠. 한국전력의 2만 원대 초반과 저는 일치한다고 봅니다. 이게 파동의 원리입니다. 그 파동이라는 것은 마치 제가 삼성전자와 한국전력과의 삼성전자는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러는데 마치 시소와도 같은 거예요. 시소의 원리가 뭐니까 한쪽이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쪽이 내려가줘야 됩니다. 같이 오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어떤 수급적인 역학관계도 생각하시면 주가의 역학관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고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현 시점에서 잘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이제 갖고 하시는 게 좋겠고 현 시점에서 내가 주식을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할 때는 삼성전자는 이제 그 포트폴리오의 상수 개념이 돼야 됩니다.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그 가치 대세로 특집 교재 판매를 이제 중단합니다. 너무 번거로워요. 자, 우편물도 막 빠꾸해서 돌아온 경우도 있고, 여하튼간에 그 판매를 이제 중단하고 체험 승부주 VIP를 모집합니다. 개념은 같아요. 종목 제공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달 동안 이제 회원과 동일한 어떤 그 정보를 드린 겁니다. 가입과 동시에 4종목을 저희가 문자로 요약해서 발송해 드리는데요. 그 중에서 가입이 확인되면 제가 반드시 사야 되는 2종목을 직접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중소형 가치주인데 이거는 오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를 못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지금 한 10,000원짜리 주식인데 저도 한 15,000 정도 갖고 있습니다. 한 5,000 정도 추가 살 예정인데 그 논리를 지금 여러분들 그 가치 특집 교재 구입한 분들은 제가 일일이 다 연락을 드렸어요. 왜 이걸 사야 되는지, 왜 이게 많이 오르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단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다 샀어요. 자, 입금일로부터 이제 1개월 동안의 회원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데 하여튼 그 1개월간 뭐 짧지만은 최근에는 좀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수익률을 많이 내셔갖고 만약에 1억 투자하신 분이라면 최소한 뭐 1,000만 원 이상 벌게 되면 회원 가입비는 뭐 크게 부담이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가입 금액도 기존에 33만 원에서 우편 교재를 만들지 않고 또 우체국으로 안 가니까 기존에 33만 원에서 2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접근성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또 너무 많이 가입해도 저희가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특히 우편물은 그런 것 같아요. 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명을 주소는 필요 없습니다. 이게 오탄 것 같은데 그 주소는 이제 보낼 필요 없죠. 성명을 보내드리면 제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중소형 가치 2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여러 종목이 있는데 저희가 회원분들한테 중소형 가치주를 한 지금 5종목 정도 소개를 6종목인가요?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무학을 제가 꼽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 문자를 받았어요. 문자를 받은 게 그 문자가 있죠.
문제 뭐냐면 이런 뭐 어떤 개똥 같은 주식을 갖다가 추천하냐 그 얘기야. 물렸겠죠. 뭐 사갖고 제 얘기 듣고 사서 물렸는데 그런 전화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가치주 대세론 크게 승부를 보려면 뭐 토끼라든가 꿩 사냥하려면 또 모르죠. 그런데 범 사냥한다. 내가 진짜 수익률을 최소 뭐 100% 이상 내 목표로 한다면 우리가 인내를 여러분들 인내 최소한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간의 위대한 힘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자, 무학은 여러분들 그 지역 독점형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PBR이 0.3배, 퍼가 3.7배입니다. 작년에 배당이 8.2%였어요. 예? 엄청나죠. 부채비율 19%, 유보율이 10,000%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이런 이제 무학 그 지역 우리가 제가 보기 올드하고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이 11%예요. 제가 보기엔 많이 갑니다. 지금 8,000원인데 제가 보기엔 15,000원 넘어가요. 100%에서 넘어간다고 봅니다. 자, 이건 대한약품입니다. 대한약품은 이제 수액제, 링겔 만드는 회사죠. 전체 매출에서 수액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8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케팅 독점 기업이에요. PBR이 0.5배, 퍼가 4.6배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3.4%. 작년에 그 부채 비율이 17%, 유보율이 9.2%입니다. 초우량 기업이죠. 영업이익률이 여러분들 18%인데 이게 대한약품이 여러분들 상장한 지가 1996년도인데 96년서부터 현재까지 역성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 어마어마한 가치죠.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오른 것 같지만 이것도 우편 판매에서 들어갔던 종목이죠. 오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걸 월봉을 한번 보세요. 월봉을. 예? 이런 주식이 3만 원에 거래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종목을 알고도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혼자 하게 되면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자, 저희도 한계가 있고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가치 대세로 한번 믿고 저희하고 함께 한번 크게 길게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1개월간 수익을 저희가 나름대로 극대화시켜서 하여튼 그 정의원 전환돼서 저희가 가치 대세론 뭐 2년 3년 끝까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방송이 좀 길었는데요. 방송 마치고 또 저는 내일 또 방송을 해야 되나요? 내일은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금요일날 방송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